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3일인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 원성은 문재인 정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문재인 정권을 치자하고 결집을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이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가운데에 지금 있는 게 윤석열과 문재인의 쟁투고요.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의 미부각입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다루느냐? 요새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고 말만 하면은 언론에서 쫙 깔아주는 이 지식인, 좌파 지식인이었죠. 이 좌파 지식인의 말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런 말이, 이 지식인의 말이 미래통합당 내부, 미래통합당 대권 주자한테서 나와야 됨에도 미래통합당의 자칭 잠룡 5인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탄핵만 안 당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보수 우파 또는 우리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고 또 4.15 총선 때 꼴통짓만 안 했다면은 사칭 돈벌레 쓰레기 유파 유튜버들이 난동이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4.15 총선에 실패를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죠.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중도를 잡아야 한다. 중도를. 보수 그거는 항상 있었다. 보수는 항상 중도가 75%까지 가는 중도를 잡아야 했었고 또한 꼴통 보수를 정리했어야 됐었다. 수구 꼴통을 정리했어야 됐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좌우의 개념의 말입니다. 혼재돼 있고 국민을 편하게 하고 실용 정치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정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국만 유독 보수 우파, 특히 우파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현재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반문재인 세력인데 이 지식인이 그것을 아주 통철하게 비판을 하고 직관을 하고 있어요. 음? 방송하시기 전에 고고TV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순영 씨가 후원금을 또 날짜 대신 10만 원을 내주시는데요. 고고TV가 진행하는데 4.15 총선이 지나고 벌써 5, 6, 7, 한 3개월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쉽게 말해서 하루에 만 원의 수입이 안 돼요. 한 2명 내지 3명이 됩니다. 고고TV를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고 수입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로라고. 며칠 전부터는 윤미향의 윤, 문재인의 문, 또 추미애의 추, 윤성의 윤, 뭐 조국이는 원래 그러고 조. 그것만 들어가면 전부 다 노딱이에요. 근데 광고가 돼도 5, 600명 봐가지고는 광고 수입 없어요.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고티브를 좀 아껴주시고 고고티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정권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치러.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데요. 그 사기성이나 거짓 방송을 하려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져요. 결국은 집니다.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하는데요. 고고티브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좀 보시는 분들은 후원도 좀 해주시고 자율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하루 이틀 만에 그 구자를 열어보면은 뭐 만 원, 2만 원이라도 들어와 있으면은 아하 관심을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뭐 5, 6일 동안 하나도 안 들어오면은 참 관심도 없네 이렇게 돼서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죠? 돈을 벌려 하는 방송은 아닌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주옥 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연금과 의료보험을 누가 도입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주도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이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대한민국을 싹 계획을 해버렸다. 이런 정책을 보수의 성과를 챙겨야 하는데 박정희식 독재를 찬양하니까 보수가 망하는 거다 하고 직설을 해버려요. 제가 말씀드리죠.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진보 개혁주의자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는 혁명적인 성공이었다. 그런데 인권을 탄압한 것은 그죠? 인권을 탄압한 것은 잘못했는데 그것도 국가 총량의 발전을 위해서 잠시만 억눌러 뒀던 것이다. 그런데 자꾸 박정희를 내세우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사람 같은 군인이 나와서 이 문재인 정권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 빨갱이와 공산당을 척결하자. 이런 보수 논리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잘한 게 많은데 그런 걸 갖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영삼이 같은 경우를 또 좌파라 그래. 이 사람들은 김영삼이 좌파가 어딨어. 어? 하나의 군부 세력 척결하고 이게 좌파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논리가. 그죠? 그 다음 민주화 세력이 좌파라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은 산업화 우리를 갖다 이렇게 강건하게 이룩한 이 국가를 전두환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만은 그걸 갖다가 정리한 게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3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개혁되지가 않았어, 이 나라가. 그래서 보수가 망가지는 과정에 설설설설 왔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과정으로 완전히 그 자멸한 꼴이 나왔죠.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 어? 그리고 김대중 씨는 보수예요, 보수. 여러분. 보수와 진보와 좌파, 우파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파괴하고 전 국민한테 평균적인 분배를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김영삼이가 5년 내내 한 말이 있잖아요. 경제부총리한테 성장시켜야 한대. 경제가 힘들면 안 되네. 경제 잘 챙겨라. 우리 발전해야 한대. 5년 동안 떠드는 사람이 김영삼 씨예요. 지금 문재인이 보세요. 우리나라 발전하자, 성장시키자. 이거 안 하잖아요. 나눠주는 것만 하잖아요. 이제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라고요. 저도 정신 차릴 테니까. 문재인 정부가 매일 하는 것은 뭉클, 웅클 하는 심팔쇼뿐이다. 그것이 한계다. 보수는 잘 나갈 땐 지금보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혁신적이고 급진적이었다. 보수 자체가 진보라니까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 개혁주의자였고, 그죠? 김영삼이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랬다. 노태우의 북방 정책이, 그죠? 북한을 고려로 해, 북한을 갖다가 둘러싸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이런 데를 갖다 뚫어야 된다. 그죠? 진보 개혁주의잖아요. 노태우도 군인 출신이지만은 그렇게 역동적이었고, 혁신적이었고, 급진적이었다. 하나의 척결하는 거 봐요. 하루 만에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는 누구도 모르게 김영삼이하고 참모 두세 명만 알고 금융실명 딱 해버리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친문 헤게모니 잡은 세력은 파시스트 폭과 똑같다. 파시스트와 똑같다. 나치즘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중권 씨가. 그리고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초등학생이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다. 계획은 없다. 계획은 사라졌다. 계획이 자멸돼 버렸다. 민주당 이 586 의원 돌멩이들이 다수당의 기계로시가 소독으로 쓰여져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었다. 나는 마음속 깊이 빨갱이지만은 그럼에도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고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보수 세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유연하게 만들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예전에 머물러 과거에 사로잡혀 사형제 부활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사형제 부활은 좀 이따가 홍준표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정권은 뭐냐? 이 정권의 최고 지상의 가치는 뭐냐? 문재인이가 무사히 퇴임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 최초의 대통령이고 최초의 정권이다. 누군지 벌써 짐작하시죠? 추미애가 대통령을 위한 흠신소가 됐다.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정의를 무너뜨리고 초법적 발언을 하고 친문 헤게모니를 잡은 파시스트 폭도가 날뛴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양념이에요. 양념 많이 쳐주세요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문파에 의해 지식 권력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나치가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지식인이다.
그건 아시죠? 나치가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지식인이고 언론이었다. 언론 장악이었다. 민주당이 과거에도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지 이 지식인이 착각하는 건지 이제는 그것마저도 헷갈린다. 전체주의자들은 의회와 지식인을 안 믿는다. 그들이 믿는 건 오직 인민의 의지를 직접 대변한다는 그분뿐이며 그분이 누구냐? 히틀러와 문재인이다. 저들이 매일 하는 건 뭉클, 울컥, 삼파쇼 뿐인데 그마저도 짜바구리나 호국 영역을 갖다가 쇼를 한 것처럼 내용이 없으니까 금방 한계가 드러난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3의 섹트가 돼야 되는데 언론과 시민단체가 섹트가 돼야 되는데 민원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쪽 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언론개혁을 한다는데 뭐 저널리즘 토크쇼 J, KBS를 말하고 저널리즘 토크쇼 J, KBS는 의용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미 방송은 다 넘어갔다. 가장 중요한 게 저들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비도덕, 비양심, 비정의, 비공정, 비법적인 것,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공적 업무와 공적 사안을 중시하는 공화주의가 중요하다. 정책만 나오면 보수니 진보니 하는데 요즘에 누가 보수 진보 따지냐? 이재명이가 들고 나온 기본소득을 김종인 대표가 확 채가지고 말이지, 싹 정리해버렸듯이 좋은 것이라면 상대의 것을 탈취해야 한다. 뺏어야 한다. 주로 주된 전장터는 사형제와 같은 낡은 담론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금 친일파 무덤 파내기를 하는데 그럼 보수가 다수파가 되면 다시 그 파낸 것을 안정할 거냐? 기술적 상상력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김어준이나 유시민과 달리 사실과 원칙으로 대항해야 한다. 그래서 고고TV는 사실과 원칙, 팩트가 아니면 방송 안 해요. 김어준이가 같이 해야 된다고 우파 유튜버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져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건 그들의 무기고 우리는 팩트와 진실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보수의 재생 조건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신념, 진보적 인사가 합류한 싱크탱크,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다. 얘는 한 5, 6년, 10년 뒤를 보려는데 어떻게 5년, 10년을 기다려요? 2년 후에 우리가 잡아와야죠. 응? 요즘은 좌파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이 정권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었다. 개혁이라는 것은 다 사라졌고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개혁의 자살이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마지못해 도입했던 연동형 선거구 제도 이걸 갖다 지들도 지키지 못하고 말이지 지들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국민한테 염장을 질렀다. 또 검찰개혁을 한다고 윤석열 총장을 내세웠지만 자기들이 윤석열 총장을 내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의 공정한 작대를 들이대는 것인데 이것들은 죽은 권력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헤치고 수사했느냐.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려고 하니 손을 못대게 막고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노무현이나 김대중은 자유민주주의자지만은 지금 586 세대를 보면 이것들은 자유민주주의적 학습을 한 번도 한 것들이 아니었다. 저 30년 전부터 예상했어요. 586 이것들을 제가 그 활동할 때 쟤네들이 이 나라를 접수하면 우리나라는 파괴되고 망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고고TV가 이걸 개설했어요. 이 방송을 저것들하고 싸우려고. 근데 이렇게 해야지 뭐 원리적으로 기본적인 이론이나 철학만 하면 누가 보겠어요? 대학 때는 NL과 PD를 배웠고 이게 유일한 정치적인 사상이 지금 586 문재인 586 의원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것들을 이런 밑에 있는 따가리들을 철저하게 통제가 됐지만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도 없고 운동권 시절이 그대로 나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 얘네들은 운동권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나라다. 뭐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이가 말을 하면은 조금 박해하는데 얘네들도 사실상 다수당의 기계로 쓰이고 있다. 여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섹터가 돼야 된다. 그게 언론과 시민단체다. 보수가 탄핵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수가 그동안 계획을 못한 것은 지지층의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인데 아스팔트 우파, 꼴통 우파. 지지층의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인데 중도층이 서울은 떨어져 나가고 영남에서도 절반이 넘어갔다. 김종인 같은 분이 와서 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장제원, 홍준표 같은 애들이 원희룡 같은 애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 사형제 부활을 하자고 하는데 미래로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과거로 나아가 뻘짓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저도 홍준표가 사형제 도입해서 6개월 만에 사형시키자 하는 말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저런 게 어떻게 대통령이 나오나. 어떻게 저런 그나. 내가 있던 정의당은 반쯤 의용정당이 됐고 안철수 대표의 정당은 힘이 없다. 그래서 통합당의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진중권의 말입니다. 진중권의 말. 제가 몇 번을 강조했죠. 진중권은 문재인을 쫓아내려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칭 돈벌레 사기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이나 현재 미래통합당의 지식인들이 진중권 같은 이런 독설과 직설을 날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고가 굳어져서 그래요. 유연하지 못해서. 얘 진중권이를 제가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죠. 제가. 그런데 이 친구는 문재인을 쫓아내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건 있어요. 명심해서 들을 내용입니다. 솔직히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제가 물론 엑기스만 뽑았지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미래통합당의 정신을 차리고 유연하게 변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라. 그래서 문재인을 쳐다보하는 게 진중권이 하는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 이게 사기 쓰레기 돈벌레 우파요. 들어보면 윤석열이도 때리고 진중권이도 때리고 김종인도 때리고 그래서 뭐 어찌다는 거야 너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